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편안한 일요일이지만 사실 새롭게 시작될 한 주는 여러모로 시장에는 꽤나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여전히 눈치 보기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7,000달러 지지는 확연히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 이벤트가 연이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CPI 결과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여부인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긴축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리플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상황 분석을 제시해왔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나름의 승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하는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은 말 그대로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소수점까지 찍어서 제시를 해놓다 보니까 어째 괜히 기분이 들뜰까 말까 하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길고도 지루했던 리플 소송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과연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든 해외든 비슷한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과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라보는 XRP 가격에 대한 관점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리플 스웰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김크님께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연말을 맞아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20분께 쌀 10kg씩을 기부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악플러를 퇴치하지 않은 모지리 챌린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크님께서 쌀을 기부해 주시면 뜻이 있는 분들 함께 기부금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부하자는 게 핵심인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까지 논의를 하면 너무 많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두세 곳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뜻깊은 기부 의사 전해주신 김크님을 비롯해서 기부의 마음을 모아서 더 빛을 낼 수 있게 여러 아이디어를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라는 게 핵심인데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더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증시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굵직한 경제 이벤트로 인해서 다소 숨죽이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17,000달러 위에서 자리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받으면 2만 달러 돌파 가능성, 다시금 저항을 맞으면 15,000달러 후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0.6%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더 높은 저점과 17,200달러 저항을 확인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지금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7,2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완성할 경우에 이후에 17,2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한 뒤에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지금 현재 17,400달러 부근 저항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4시간 차트 기준으로 17,40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할 경우에 다음 타깃은 18,5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형 쐐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 77%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RSI가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가 끝날 때쯤 3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더블탑을 찍고 폭락한 뒤에 지금 하락형 쐐기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고 패턴 상단 저항을 돌파한다라면 내년 6월 전후로 32,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상황이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127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다시금 1300달러 돌파를 위한 채비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이더리움이 12월 7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254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황소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다시 가격을 밀어 올렸다.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331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하강 채널 저항선이 자리한 1500달러 부근으로 급등할 수가 있다. 반대로 1331달러에서 다시 저항을 맞으면 며칠 동안 채널 안에서 다시 머무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가격이 빠지면서 1212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이번 연말 랠리 또 산타 랠리가 벌어질지 유무와 그 정도를 가로지을 아주 임팩트 있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12월 13일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중요한데 올해 미국의 CPI는 1월에 7.5%에서 시작해서 6월에 9.1%로 41년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연속 8% 수준을 보이다가 10월에 7.7%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7.3%인데 만약 시장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줘도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Yes money so much thank you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12월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내년에 연준의 긴축 강도가 그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 7.3% 아래로 나와준다라면 연준의 긴축 태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조금 더 탄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산타 랠리와 연말 랠리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미드텀 랠리의 시발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3% 위로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내년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아닌 내년 경기 침체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자리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산타랠리 한번 맛보기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소송 상황을 분석해왔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소송 결과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가 승소할 확률은 29.98%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 즉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XRP 매수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리플 측의 강력한 논거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XRP를 판매했다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SEC가 승소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양반이 소수점까지 제시하면서 승소 확률, 패소 확률을 제시하며 왠지 꼭 승소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양반이 지금까지 리플 소송 과정에서 전망했던 것들 가운데 이 전망과 실제 결과가 달랐던 것들도 꽤 있었다라는 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호사의 예측이 100% 적중할 것이다. 이렇게는 물론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우리보다 법적 지식이 출중한 미국의 현직 변호사이자 리플 XRP 홀더가 제시한 소송 결과 예측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이렇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리플 소송 판결 전후에 XRP 시세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요즘 이런 질문들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들 주시는데 사실 그걸 때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치 범위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리플의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 자체가 그동안 워낙 강력하게 시세를 눌러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튈지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2017년 리플 스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밝힌 XRP 가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링하우스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리플 XRP의 가격이 3일 뒤 또는 3주 뒤, 그게 아니라면 석 달 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내가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XRP의 가격은 3년 뒤 또는 5년 뒤이다. 당시 이후에 딱 5년이 지났는데 과연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 뒤에 XRP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리플 CEO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가격 전망을 매우 디테일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저항라인으로는 0.47달러와 이후에 0.55달러 그리고 0.91달러가 제시됐고, 지지라인으로는 0.38달러 그리고 0.33달러, 이어서 최악에는 0.22달러가 제시됐습니다. 지금 딱 0.39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라인에서 지지를 잘 확인해 준다라면 1차적으로 0.47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